우리가 4장의 앞선 부분은 물리적 성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알켄과 에이사이클릭 그냥 사설형 알켄, 고리가 아닌 사설로 되어 있는 에테인과 부테인의 형태에 대한 컨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사이클로 알켄에서의 형태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사이클릭, 고리가 아닌 형태의 알켄, 즉 사설형 알켄은 컨포메이션이 존재하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A 컨포메이션과 만약에 B 컨포메이션이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A와 B는 화합물은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동일한 화합물의 형태가 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비약해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동일한 사람인데 형태가 이렇게 양반 자세에 앉아 있는 형태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 서 있는 형태와 앉아 있는 형태가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알케인의 형태도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요. 그 형태에서 어떤 형태가 보다 더 안정하냐? 그 안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안정하고 무엇 때문에 안정한가를 알아야 우리가 분자 구조를 개념을 분자 구조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반응성을 측정하고 이해하고 예측할 때의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컨포메이션, 형태가 달리 이루어지는 이유는 얘네들은 단일 결합인 로테이션에 의해서 서로가 인터컨버트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로테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configuration, 절대 배열처럼 결합이 끊어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즉, 싱글 본드에 대한 회전에 의해서 야기되는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이 형태가,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포메이션은 원자의 단일 결합에 있는 로테이션에 의해서 원자의 공간적인 배열이 좀 달라진다. 이거를 우리가 분자로 생각하면 약간 어려우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한 사람이 있는데 서 있는 형태, 앉아 있는 형태, 어떨 때는 누워 있는 형태,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느 것이 보다 더 안정하냐? 이렇게 형태는 결합이 해리되는 것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형태에 있어서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어떤 경우에 알켄에 있어서 이 알켄에 이름을 붙여줬을 때 우리가 이쪽에서 같이 보면은 탄소와 H와 탄소 H가 얘네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 되어 있는 형태를 이클립스 컨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와 같이 엇갈린 형태에 있는 것을 스태그드 컨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것을 만약에 뉴만 프로젝션으로 우리가 그리면 지금 이와 같이 H, 그죠? H가 앞쪽에 있는 H고, 그죠? 탄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엇갈려 있는 형태가 스태그드. 다음에 탄소 CH가 이와 같이 겹쳐진 형태가 Eclipsed Conformation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방금 살펴봤던 Eclipsed Co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합물의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있는 탄소 CH가 요 앞쪽에 있는 것이 뒤쪽은 고정시키고 얘네들이 60도로 회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하나의 카본 CH 결합을 얘네들은 60도 돌리고 그죠? 여기까지 돌리는 게 60도입니다. 그죠? 다음에 60도를 한 번 더 돌리면 다시 이클립스. 다시 한 번 더 돌리면 스태그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클립스와 스태그드 컨포메이션이 서로 이클립스와 스태그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두 개의 결합으로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각을 다이헤드럴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은 동일한 탄소에서 HCH와 이와 같은 이런 결합각이 아니고요. 어떤 거다? 결합과 결합 사이에서 공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CH와 이 CH 사이에 여기에서 이 결합각이죠. 그죠? 이게 공간적으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요. 지금 오해하시면은 이 결합각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CC 결합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게 평면으로 만약에 이렇게 표기를 됐다고 하면은, 막대로 표기됐다고 하면은, 이 막대는 이쪽으로 돼 있는 거죠. 여기 이쪽에서 보면은, 이 막대와 뒤쪽에 있는 막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 사이에 공간적으로 이루어진 이 각을 뭐라고 한다? 다이헤드럴 앵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헤드럴 앵글이 이클립스 되어 있을 때는 겹쳐져 있으므로 0도고요. 이것이 회전에 의해 가지고 다이헤드럴 앵글이 60도로 되어 있으면은 무엇이 CH와 CH 거리가 가장 멀리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가장 멀리 된 형태들이 스태그드 컨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뉴만 프로젝션으로 뉴만 프로젝션으로 표기하면은 다이헤드럴 앵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표기하는 것들은 탄소 단일 결합을 여러분들 보는 눈 쪽으로 배열을 같이 하고요. 겹치게끔 하고 앞쪽에 나오는 탄소는 점으로 뒤쪽에 있는 탄소는 서클로, 그죠? 원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 점으로 표시한 탄소가 점이고요. 뒤쪽에 있는 탄소는 이렇게 원으로 표시했다. 그 다음에 본드를 표기하는데요. 여기서 CH 결합은 앞쪽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H를 앞쪽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뒤쪽에 있는 결합은 이렇게 원을 안쪽으로 침범하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에 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CH 결합은 앞쪽에 있는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원 바깥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선은 뒤쪽에 있는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결합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원소를 결합에다가 표기를 하면은 이것이 에테인의 뉴만 프로젝션에서의 어떤 스태그드 컨포메이션입니다. 이클립스를 그리려면은 여러분들 그릴 것처럼 여기에서 앞서 있는 탄소를 그리고 뒤에 있는 탄소를 그리고요. 앞서 있는 탄소에서 결합이 하나, 둘, 세 개. 뒤쪽에 있는 탄소는 원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H를 그리면 이것이 어떤 컨포머, 이클립스 되어 있는 컨포머의 뉴만 프로젝션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H를 그릴 때, 그리고 이 결합이 여기에 그리던 이쪽으로 그리던 뭐 크게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태그드 컨포메이션은 다이헤드럴 앵글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60도. 다음에 여기서는 다이헤드럴 앵글이 이클립스에 있는 0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약간 빗겨나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뉴먼 프로젝션을 그리면은 무엇을 이해하기가 쉽다? 컨포메이션의 다이헤드럴 앵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이헤드럴 뉴먼 프로젝션을 통해서 프로페인을 하면은 한쪽에 있는 H 대신에 CH3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CH3가 들어가서 요 CH3를 여기에 표기를 한 겁니다. 이 스태그드, 이거는 이클립스입니다. 지금 다이헤드럴 앵글이 0도니까 그죠? 자, 여기서 스태그드와 이클립스 컨포머 에테인의 왼쪽에 보시면은 이것이 스태그드, 오른쪽이 이클립스인데 이것은 상온에서 서로 인터컨버전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교차적으로 그 상호 변환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이것이 동일한 양만큼 안정하자는 똑같이 안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하고 있더라도 어느 것이 보다 더 안정하다? 둘 중에 앉아 있는 것이 보다 더 안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분자 구조에서도 보다 더 안정한 컨포머가 있고요. 불안정한 컨포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드 컨포메이션이 이클립스 컨포메이션보다도 이것이 보다 더 안정합니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 리폴전이 이클립스에서는 이 탄소, 수소를 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여기가 있겠죠. 그죠? 전자 분포가 여기 있을 겁니다. 이 전자와 이쪽에 있는 전자가 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뭐에 비해? 스태그드에 비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클립스가 그죠? 스태그드보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리폴전에서 보다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헤드럴 앵글을 0도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를 로테이션을 하면은 60도로 돌아갔을 때는 이클립스에서 스태그드로 그죠? 이클립스에서 지금 여기 스태그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기를 그냥 H를 빨간색으로 그냥 표기를 한 겁니다. 전부 다 H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준점으로 잡아서 여러분들 여기 60도로 돌았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아무튼 60도, 120도, 180도, 240도 이런 식으로 이 로테이션 할 때마다 이클립스 되었을 때에는 일렉트론 리폴전에서 불안정하고요. 그다음 스태그드 있을 때는 이런 불안정한 정도가 적어짐으로 보다 더 안정해짐으로 해서 3kcal/mol 정도의 안정성을 가집니다. 요렇게 변하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변하는 이 에너지를 이 차이, 이 스태그드와 이클립스의 사이에 이와 같은 에너지를 토셔널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CH 그죠? 여기 있는 이쪽 보기 이 CH 간의 반발, CH 간의 반발, CH 간의 반발이 3개가 있죠. 그죠? 여기 하나당 반발이 약 1kcal/mol이므로 이게 3개가 겹쳐 있는 것이 3kcal/mol 만큼의 torsional strain을 가지고 있다. torsional 이 반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겹침에 의한 반발력 에너지는 torsional strain입니다. 자, 이거는 맹머리에서 가져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걸로 해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에테인에서 3차원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로테이션 하면은 CH와 CH가 이렇게 겹친 형태로 나오고요. 이것은 당연히 탄소 시그마 본드의 로테이션에 의해서 시그마 본드는 프리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형태가 변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CH는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왜 다루지 않느냐? 이것도 회전을 하지만 이거는 형태가 여기가 실린더형이기 때문에 이 CH는 아무리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형태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포메이션을 표기할 때의 뉴만 프로젝션은 앞쪽에 있는 초록색에 있는 CH 그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죠? 뒤쪽에 있는 탄소는 서클 1으로 하고 뒤쪽에 있는 수소는 원 안쪽으로 선을 표기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선으로 표기해서 CH 결합을 표기하는 것이 뉴만 프로젝션입니다. 에테인의 뉴만 프로젝션. 조금 전에는 여기가 1kg, 여기는 칼로리로 조금 전에 표기했는데 이거는 킬로줄로 표기했습니다. CH가 이클립스 되어 있을 때 그죠? 얘네들의 CH와 CH의 일렉트론 리펄전 반발력에 의해서 4kJ/몰만큼의 반발력 에너지를 가지므로 이것이 총 다 더하면은 12kJ/몰의 에너지의 불안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와 같은 에너지를 torsional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torsional strain은 이 배리어가 지금 요 에너지와 얘 에너지가 3kcal/mol 또는 12kJ/mol입니다. HCH가 겹쳐 있는 경우는 이클립스고 그죠? 60도 회전되었을 때에 다이헤드럴 앵글이 각각의 60도를 가지고 있는 스태그드가 존재하죠. 그죠? 스태그드. 자, 그러면 부테인의 컨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리가 다룰 때 60도씨의 로테이션으로 해서 가장 극단적인 것을 다룹니다. 완벽하게 이클립스 되어 있든지 가장 멀리 되어 있을 때 여기 뭐 45도, 30도도 존재할 건데요.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고요. 60도 간격으로 이루어질 때에 즉 다이헤드럴 앵글이 60도만큼 변할 때마다 에너지가 최대치와 최저치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0도의 변화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부테인에서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치환기 CH3가 하고 여기 H가 전부 다 스태그드죠. 스태그드인데 이 치환기 사이즈가 큰 것이 180도 반대로 있는 컨포머를 안티 컨포머 그죠? 그 다음에 이 이클립스가 겹친 것은 이클립스인데 여기에 이클립스에는 HCH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4번의 이클립스에는 CH3와 CH3가 이클립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안티는 CH3와 CH3와 H 이렇게 아니면 CH3와 CH3가 아주 180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반해서 다른 스태그드 요 두 개를 보시면 뭐냐면 CH3와 CH3가 공간적으로 60도씨로 가까이 있죠. 그죠? CH3가
이와 같이 공간적으로 60도씨에서 안티에 비해서는 가까이 있는 스태그드 컨포메이션을 고시라고 합니다. 고시. 아시겠죠? 그죠? 자, 이름을 다시 보시면 제가 스태그드 60도 다이헤드럴 앵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180도 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반발력이 최소화하는 안티 컨포머와 치환기 사이즈가 큰 두 개의 치환기가 공간적인 다이헤드럴 앵글로 60도시로 있는 고시가 있다. 그죠? 다음에 여기는 이클립스, 여기도 이클립스 2번, 6번, 4번 다 이클립스인데 이클립스에서도 치환기가 큰 두 개의 치환기가 완벽하게 교차하고 있는 이클립스 되어 있는 아주 불안정한 4번 형태의 이클립스도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스태그드 컨포머에서 두 개의 커다란 그룹이 180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안티. 다음에 두 개의 커다란 그룹이 60도로 스태그드입니다. 되어 있는 것이 고시입니다. 이 둘 다 스태그드에서. 그리고 스태그드는 이클립스보다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와 같은 상대적인 스태그드 컨포메이션의 에너지는 스태틱 스트레인에 대해서 공간적인 입체 장애에서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스태틱 스트레인은 얘네들의 서로 간의 원자 그룹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고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태틱 스트레인은 에너지가 높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조금 전에 60도로 있는 것이 안티보다는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죠. 그렇게 해서 스태틱 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입체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고시가 안티보다도 불안정하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공간적인 구조로 봤을 때에 부테인인 경우에는 요 탄소와 이 탄소, 그죠? 여기서 메틸과 메틸이 180도에 있는 경우가 가장 낮은 에너지의 안티고요. 여기가 지금 메틸과 안쪽 메틸이 60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얘네들은 지금 고시입니다. 근데 이 메틸과 메틸이 이클립스 되어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얘네들이 이클립스 되어 있는 형태의 메틸과 메틸과 겹치 있는 두 개의 사이즈가 큰 것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태틱 스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태틱 스트레인이 아주 가까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들 불안정하고요. 이거는 고시는 스태틱 스트레인 입체 반발력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물론 아래쪽에도 공간적인데 공간적으로 아주 가깝고 이건 덜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가장 먼 것이 안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다이헤드럴 앵글이 60도시로 변하는 그 형태를 보고 얘네들의 컨포머를 표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안티 컨포머 CH3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안티 컨포머가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고요. 그런데 CH3와 H가 이클립스 되어 있는 형태 2번 불안정해지죠. 4kcal/mol 만큼 불안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화합물이 요것이 60도로 돌아왔을 때에 CH3와 CH3가 공간적으로 60도인 고시는 스태그에서 고시 형태죠. 그죠?
스태그에서 안티보다는 고시가 요 정도만큼의 에너지, 여기서 0.9kcal만큼의 불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CH3, CH3가 완전히 겹쳐져 있는 이와 같은 경우는 가장 불안정한 형태. 이렇게 에너지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존재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스태그에서 1, 3, 5가 에너지가 낮다는 거죠. 스태그다 1, 3, 5 그죠? 1, 3, 5 여기서 1이 3이나 5보다는 고시 형태인 3이나 5보다는 안티가 보다 더 스테릭 스트레인을 적게 받기 때문에 더 안정하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 4, 6 이거는 전부 다 이클립스입니다. 246 이클립스인데 이클립스 중에서도 두 개의 CH3 그룹이 사이즈가 크므로 같은 이클립스 되어 있는 것이 보다 더 불안정해지고 에너지가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토셔널과 스테릭 스트레인은 에너지를 화합물에서 나타낼 때에 이 에너지를 꼭 외우라는 건 아니라 형태를 보시면 HH가 이클립스 되어 있을 때 에너지가 한 1kcal/mol H와 CH3 사이즈가 크니까 1.5가 되겠죠. 그죠? 겹치는 거. CH3는 이클립스 되어 있는 4입니다. 4. 아주 크죠. 그죠? 사이즈가 크면은 이런 어떤 토셔널 스트레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시는 CH3는 토셔널 스트레인은 아니나 공간적으로 있는 스테릭 스트레인 때문에 0.9kcal/만큼의 kcal/mol만큼의 에너지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를 사이 간의 차이, 그죠? 이것이 베리의 로테이션을 하는 회전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로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스태그드의 안티 컨포머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하이드로카본을 그릴 때에 이와 같은 식으로 같은 평면에 있고, 그죠? 나머지 H는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지그재그로 표현한 이유가 이러한 하이드로카본이 스태그드의 안티 컨포머로 존재하는 것을 잘 표현한 겁니다. 자, 살펴봤던 이거를 조금 전 칼로리 퍼몰이 아니는 킬로줄 퍼몰로 따지보면은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드 되어 있는 H와 CH3, 이 H와 이 H가 60도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겹침으로 인해서 H와 CH에 이클립스 되어 있는 토셔널 스트레인은 6kJ/mol인데 반해서 H와 H의 겹침은 4.0kJ/mol이죠. 즉 사이즈가 큰 거와 작은 것과 작은 거에 토셔널 스트레인이 CH3와 H가 좀 더 있죠. 그죠? 불안정해집니다. 부테인의 컨포메이션은 안티 컨포머는 180도, 시황기가 180도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부테인의 안티 컨포머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CH3와 CH3가 180도로 멀리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로테이션해서 이것이 이클립스 형태로 되면은 CH3와 H의 토셔널 스트레인 겹침이 6.0kJ/mol 이게 두 개가 있고요. HH는 4kJ/mol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6kJ/mol만큼의 에너지가 안티 컨포머 기준점에 0 가장 안정하다고 봤을 때 그죠?
16kJ/몰만큼의 불안정하다.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CH3, CH3가 60도로 그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토셔널 스트레인은 없지만 입체 스트레인이 스테릭 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 3.8kJ/몰에 이 불안정해집니다. 뭐에 비해서? 이 안티에 비해서 3.8kJ/몰만큼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60도로 돌아가면은 CH3, CH3가 다시 겹쳐짐으로 인해서 CH3, CH3가 겹쳐져 있는 이클립스는 이게 토셔널 스트레인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11kJ/몰만큼의 토셔널 스트레인을 가지고 HH는 4kJ/몰만큼의 토셔널 스트레인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9kJ/몰만큼이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테릭 스트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로테이션에 따른 컨포메이션 에너지 변화는 앞서 살펴보았던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냥 숫자가 kJ/몰 단위로 표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경량성은 똑같습니다. 안티가 가장 안정하고요. 양쪽에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이클립스 되어 있는 그 중에 CH3, CH3가 같이 겹쳐져 있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가장 큰 16kJ/몰만큼의 가장 불안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드 중에서도 CH3와 CH3가 공간적으로 60도 다이헤드럴 앵글로 가까이 있는 것이 고시 형태가 3.8kJ/몰만큼 안티에 비해서 조금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3와 H가 에클립스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형태는 CH3, CH3가 완벽하게 에클립스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안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토셔널 스트레인 때문에 16kJ/몰만큼이 안티에 비해서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펴보았던 kJ/몰과 kcal/몰만큼의 표기를 했죠. 즉 HH는 이클립스는 토셔널 스트레인으로 되고요. H와 CH3도 거의 토셔널 스트레인이고 CH3, CH3는 겹침 플러스 스트레이크 스트레인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공간적인 그 다음에 고시는 여기서 보면은 겹침이 아니라 스태그드이기 때문에 토셔널 스트레인은 없고요. 그냥 스테릭 스트레인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포머에서 보면은 고리형 화합물인 사이클로알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이클로알켄은 우리가 에이사이클릭에서 살펴보았던 스트레인에서 토셔널 스트레인, 스테릭 스트레인 말고 각 스트레인, 앵글 스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글 스트레인이란 것은 원래 테트라헤드론 구조의 109.5도를 기준으로 해서 벗어나는 정도가 얘네들이 이것이 앵글 스트레인입니다. 근데 베이어 스트레인 티어리는 원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은 이 원래 화합물이 오각링이든 육각링이든 모두 다 평면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109.5도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베이어가 이론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원자들이 그냥 공간 평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이 이론과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죠? 즉 링이 전부 다 플랫한 몰레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이 이러한 원래 예상치보다는 다르게끔 스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삼각고리 형태는 60도고, 그죠? 사각에는 90도입니다. 이것이 앵글 스트레인입니다. 원래는 109.5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링 사이즈가 아주 커지면은, 이게 144도인데, 이 위쪽에서 그린 것은 모든 원자가 뭐? 같은 평면에 있는다는 존재하에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3차원적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사각링 4개에 있는 사각 사이클로 부테인도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지 않고 하나가 평면에서 이렇게 벗어난, 평면에서 좀 벗어난, 이게 지금 같은 평면이라고 하면은 벗어난 형태로 무엇을 앵글 스트레인을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클로알켄 헥세인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클로헥센이 그냥 반이래. 사이클로헥센 링이 그냥 평면에 있다면 결합각은 120도입니다. 120도면은 얘네들은 109.5도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앵글 스트레인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앵글 스트레인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 다음에 이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평면으로 있다면은 CH가 모두 다 겹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셔널 스트레인을 가지어서, 즉 평면으로 있으면은 120도이기 때문에 앵글 스트레인을 가지고요. 또 평면으로 있다고 하면 CH가 토셔널 스트레인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안정한 형태를 피해서 보다 더 안정한 형태로 변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탄소 결합의 시그마 본드가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프리 로테이션, 완전히 회전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화합물이 안정한 형태인 체어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어 형태로 존재를 하면은 탄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고리 화합물의 결합각이 109.5도로 앵글 스트레인을 전혀 가지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CH가 인접하고 있는 CH와는 평면일 때는 토셔널 스트레인으로 존재했는데, 이것이 생성되어서 불안정했는데, 이와 같은 체어 형태로 존재하면은 CH 간에 스태그드 컨폼으로 존재하여 이와 같이 토셔널 스트레인도 없다, 앵글 스트레인도 없는 아주 안정한 형태의 체어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체어 형태에서 우리가 사이클로헥센의 체어 형태에서 탄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수소는 탄소 하나에 붙어 있는 한쪽 수소는 반드시 액시얼로 형태로 있고요. 다른 수소 하나는 이쿼토리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자, 사이클로헥센에서 3개의 보면은 지금 탄소들이 아래 위쪽으로, 이 지금 보시면은 사이클로헥센을 그릴 때에 검정색으로 있는 것은 어떤 평면에서 보면은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그 서클 비어 있는 흰색 원으로 표기한 것은 탄소는 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클로헥센을 지금 체어 형태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요걸 했을 때에 지금 꼭지점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다르게도 그려보면, 이 평면을 놓고 보면은 꼭지점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 하나, 둘, 3개, 그죠? 꼭지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 하나, 둘, 3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액시얼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 있는 탄소, 꼭지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탄소는
아래쪽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탄소에서 수평 방향으로 있는 이쿼토리얼로 있는 것을 수소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탄소는 액시얼한 수소와 이쿼토리얼 위치인 수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이쿼토리얼과 액시얼 수소는 서로 형태가 변환이 됩니다. 즉 액시얼이 이쿼토리얼 수소로가 될 수도 있고 이쿼토리얼이 액시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형태가 변하는 거죠. 컨포머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헥센일 체어를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법칙은 이 선 두 개가 수평, 이 두 개가 수평, 이 두 개가 평형이라는 겁니다. 수평이 아니라 평형. 이 또 같이 평형으로 그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이클로헥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꼭지점 위로 향하는 탄소 3개, 아래로 향하는 탄소 3개를 표기를 하고요. 꼭지점 위로 나오는 수소를 전부 다 위쪽으로 3개를 그려주고 꼭지점 아래로 나가는 수소를 아래쪽으로 그려줍니다. 이것이 액시얼 수소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쿼토리얼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표기할 때 사이클로헥센에서 이쿼토리얼은 사이클로헥센에서 모두 다 바깥쪽으로 표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액시얼을 그렸잖아요, 그죠? 액시얼을 그리면 이 사이클로헥센에서 밖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센을 그리고 액시얼 수소를 그린 다음에 이쿼토리얼을 그릴 때 방식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식이 이 점을 찍고요, 그죠? 이 점에 결합되어 있는 연결선 두 개를 제외한 이쪽 있죠? 이 선과 어떻게 나란한 형태, 이런 식으로 나란한 형태로 그어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합하고 있는 이 선과 아닌 이 선이죠, 그죠? 이쪽 선과 수평하게끔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어주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액시얼 블루로 표시되어 있는 수소와 이쿼토리얼 수소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표기했던 H가 있고요. 이쿼토리얼이 있고 액시얼이 수소가 있는데 이 탄소가 어떻게 되면은 링 플립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은 지금 결합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게 회전을 단일 결합에 조금씩 로테이션에 일어나서 링이 플립이 되면서 이것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보트 형태가 되고요. 보트 형태에서 이쪽이 다시 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체어 형태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체어 형태가 되면은 액시얼 H가 이쪽에서는 죄송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쿼토리얼 H가 여기에서는 액시얼 H로 변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액시얼 H는 여기서는 이쿼토리얼 H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형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액시얼과 이쿼토리얼 수소도 인터컨버전 되는데 링플립에 의해서 액시얼은 이쿼토리얼 되고 이쿼토리얼은 액시얼로 되는 겁니다. 형태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른팔 왼팔을 생각해 보시고요. 오른팔을
오른팔을 여러분들 만약에 형태가 변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사람이 이래 있습니다. 그죠? 오른팔을 수평으로 이렇게 다음에 왼팔을 이런 식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형태에서 동일한 오른팔을 들고 왼팔은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수소다. 형태입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얘네들이 결합이 해리되는 것도 아니고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인터컨버전 됐다는 것이 엑시얼과 이쿼토리얼의 수소는 오른손 들고 왼손 내리고 이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보았던 얘네들 엑시얼로 표기되어 있던 블루가 링 플립으로 하면은 전부 다 엑시얼의 수소가 전부 다 이쿼토리얼로 변형되죠. 그죠? 탄소에서 이 결합이 해리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람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하는 것처럼 6명이 연결되어 있다가 동시에 오른손 왼손을 바꾸어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탄소에서 두 개의 수소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수소가 이 수소는 무조건 엑시얼이다. 이 수소는 무조건 이쿼토리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형태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인터컨버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헥센에서 체어 형태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보트 형태보다도 7kcal per mole만큼 안정한데 보트 컨포메이션은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토셔널 스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CH가 여기 지금 겹쳐 있죠, 그죠? 이와 같이 CH가 겹친 형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토셔널 스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은 좀 더 불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플렉폴 여기에 있는 여기 보트의 꼭대기에 있는 요 H와 요 H가 마주 보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클로헥센에서 이쿼토리얼 위치에 뭐가 치환되어 있는 것이 엑시얼에 치환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여기에 뭐 치환체가 있다고 쳤을 때 그죠? 만약에 동일한 거 있을 때의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보면 지금 여기가 훨씬 더 빈 공간이 많고 여기는 지금 이쪽에서 만약에 있다면 여기 좀 가깝죠, 그죠? 여기와 좀 가까워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훨씬 더 여기에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쿼토리얼 위치에 치환체가 있는 것이 엑시얼에 있는 형태보다도 보다 더 스테릭 힌드런스를 적게 받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환기가 하나 치환되어 있는 형태는 여기는 엑시얼 컨포머와 이쿼토리얼 컨포머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 메틸 사이클로헥센을 그릴 때에 치환기가 하나 됐을 때 그릴 때에 우리가 하나 이쿼토리얼의 CH3를 그려줄 수도 있고요. 이쿼토리얼 컨포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링 플립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그렸던 CH3가 엑시얼로 컨포머로 변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쿼토리얼 컨포머와 엑시얼 컨포머가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컨포머가.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의 형태와 오른쪽의 형태가 있는데
왼쪽에는 치환기 CH3가 이쿼토리얼에 존재하고 오른쪽의 CH3는 엑시얼에 존재합니다. 이 화물을 그냥 평면으로 밋밋하게 그리면 그냥 사이클로헥세인 육각링에 여기에 있는 메틸기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형태로 표기하시오 하면은 사이클로헥세인이 이것이 체어가 형태가 안정하니까 체어 형태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치환기는 CH3가 이쿼토리얼과 엑시얼 두 개로 존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CH3는 이와 공간적으로 넓은 공간을 쓰고 있고 비어있는 공간이고 이쪽에 있는 엑시얼은 여기에 있는 H와 이쪽에 있는 엑시얼의 H 1, 2, 3 1과 그죠? 1, 3 이게 다이액션 인터랙션입니다. 그죠? 엑시얼 위치에 있는 작용기 간에 공간적으로 가까워서 인터랙션을 하여 반발력이 있으므로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이 컨포머는 존재하는 게 5%만 존재하고 95%는 이것이 아주 안정한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엑시얼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틸기가 엑시얼 같은 경우에는 스테릭 힌드런스를 받을 찬스가 없는데 이쿼토리얼에는 엑시얼인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EH와 EH가 가까이 되죠. 이와 같은 원스리 다이액시얼 인터랙션에 의해서 불안정해집니다. 자, 치환기를 가진 사이클로헥센에서 치환기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있는 인터랙션의 반발력이 워낙 심해서 이 형태로는 너무 불안정해지게 되고요. 이러한 불안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엑시얼 컨포머가 이쿼토리얼로 가게 됩니다. 즉, 이 반발력이 사이즈 너무 크면 반발력이 너무 커지고 너무나도 불안정해져서 오로지 이쿼토리얼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치환기의 사이즈가 큰 아주 큰 터셔리 부틸은 일반적으로 컨포메이션이 엑시얼에 있는 T부틸은 상온에서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터셔리 부틸이 이쿼토리얼로만 존재하는 형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존재 불가능은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아주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치환되어 있는 사이클로 알켄에서 보시면은 1,2-다이메틸 사이클로펜텐이 있습니다. 1,2-다이메틸 사이클로펜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스 아이소머, 이거는 트랜스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화합물은 분자식이 같죠. 분자식이 같고 원자 배열 순서도 같습니다. 공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그죠? 입체 이성질체 스테레오 아이소머입니다. 시스와 트랜스 아이소머입니다. 그죠?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이성질체고요. A와 B는. 자, 이렇게 해서 이 치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공간적으로 CH3가 같은 공간 배열로 있는 것을 시스, 여기에서는 공간적으로 반대에 있는 것은 트랜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이클로펜테인의 1번, 2번 위치에 메틸기가 있기 때문에 분자식이 같고 원자 연결 순수도 이 1, 2고 그죠? 1, 2도 그죠? 배열도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조의 성질체는 아니고요. 공간 배열은 연결 순서는 같다. 즉 여기까지 이름은 같은데 앞에 공간적인 배열을 나타내는 시스 트랜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단지 어떻게 공간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스 아이소머는 두 개의 그룹이 같은 사이드,
트랜스 아이소머는 링에서 다른 쪽 사이드에서 그룹이 있는 경우를 시스 트랜스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 서브스티튜트 된 사이클로헥센, 즉 이치환되어 있는 사이클로헥센에서 1번과 4번 위치에 다이메틸이 있을 때에 공간적으로 지금 반대쪽에 있는 것이 트랜스, 공간적으로 같은 쪽에 있는 것이 시스입니다.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메틸 이렇게 되면 트랜스죠. 그죠? 트랜스입니다. 번호는 여기가 1, 2, 3, 4니까 1, 4 그죠? 다른 쪽에 있어서 트랜스, 만약에 같은 쪽에 있으면은 시스입니다. 그래서 시스와 트랜스 아이소머는 이름을 붙일 때 접두사, 그죠? 앞에 시스와 트랜스만 다르고 다른 전체적인 이름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스 트랜스 아이소머를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사이클로헥센을 지금 어떻게 표기했습니다. 그냥 육각 링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육각 형태로.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이것을 보다 더 안정한 컨폼으로 표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에 여기에 엑시얼 이쿼토리를 잘 그리고요. 그죠? 여기서 지금 트랜스를 먼저 그려볼게요. 트랜스는 공간적으로 보면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반대의, 링의 반대 방면이죠. 이와 같은 경우가 이것이 지금 트랜스입니다. 트랜스. 마찬가지로 이 트랜스가 지금 링 플립에 의해서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여기서 그죠? 우리가 여기에 CH3가 있었고 이쪽에 CH3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트랜스 1,4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센이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게 트랜스입니다. 트랜스인데 첫 번째 컨포머는 CH3가 둘 다 엑시얼로 AA로 있었고 얘가 링 플리버에 해가지고 다니까 엑시얼이 이쿼토리얼로 또 엑시얼이 이쿼토리얼이 됐습니다. 둘 다 이쿼토리얼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 트랜스인데 이 트랜스는 컨포머가 치환기가 둘 다 엑시얼에 있는 컨포머와 둘 다 이쿼토리얼에 있는 두 개의 컨포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보면 이쿼토리얼로 치환기가 있는 것이 엑시얼에 있는 것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컨포머 2가 앞서 살펴봤던 컨포머 1보다는 안정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컨포머 1과 2는 동일한 양으로 똑같이 안정화되지 않죠. 왼쪽에 보시면 이쿼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틸이 엑시얼의 위치가 있으면 이 엑시얼은 원소리 다이엑시얼 인터랙션 그죠? 얘네들 간의 반발 여기도 EH 간의 반발이 있죠. 그죠? 그래서 왼쪽의 컨포머는 오른쪽 컨포머보다도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이 화합물이 보다 더 안정하고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트랜스가 아닌 시스입니다. 1,4 다이메틸 시스 사이클로헥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치환기 하나가 엑시얼, 다른 하나는 이쿼토리얼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컨포머가 엑시얼이 이쿼토리얼로 가고 이쿼토리얼 엑시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 컨포머의 안정성과
오른쪽 컨포머의 안정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동일한 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환 스테레오케미스트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치환되어 있는 사이클로헥세인의 시스 트랜스를 두 개의 컨포머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개의 컨포머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컨포머가 보다 더 안정하냐, 그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알케인은 유기화합물에서 유일하게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아주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다른 알려진 반응이라고 하면 이 하이드로카본이 여러분들 개솔린이나 등유 이런 것들이 불에 의해서 연소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연소 반응은 어떻게 보면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 리덕션은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의 산화수를 계산하여 산화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걸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런데 유기화합물에서는 그냥 산화환원 반응을 심플하게 따져보면은 상대적인 CH 결합과 CZ 결합의 수의 변화입니다. 이 Z라는 것은 헤테로아톰, 산소, 질소나 할라이드의 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에서 산화수를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로 갔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계산하는 걸로 통해서 심플하게 우리가 CH의 수와 CZ 결합의 수의 변화에 의해서 산화되었다, 환원되었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학부에서는 지금 CH, 그죠? 이 포화탄화수소가,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가 반응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죠? 없어서, 펑셔널 그룹이 없어서, 지금 산화 반응, 이게 연소 반응 이름만 다루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 CH 결합이 반응성이 아주 낮아서 예전에는 다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식이 축적되고 유기화학이 발전함에 의해서 이와 같은 CH 결합 중에서도 아주 선택적으로 하나만 떼어내어서 다른 작용기로 변환시키는 반응들이 펑셔널 그룹으로 지금 여기서 유기화학 학부 실험 교과서에서는 이런 건 다루지 않습니다. H를 펑셔널 그룹으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H를 다른 펑셔널 그룹으로 변환시키는 반응들이 지금은 최근 유기화학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때에 사용되는 반응이 대부분이 촉매를 사용합니다. 촉매. 또 어떤 촉매냐면은 금속 촉매를 이용해서 전이금속 촉매를 이용해서 포화탄화수소의 CH를 우리가 원하는 CO나 CN이나 C 할라이드나 이와 같은 새로운 펑셔널 그룹을 도입하는 반응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유기화학에서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하나의 연구 주제가 CH 액티베이션 반응입니다. CH를 활성화시킨다. 액티베이션. 베이션입니다. 이게 펜으로도 작용을 써보더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느껴지는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자, CH 액티베이션이 이런 것이 요즘은 유기화학 연구 그룹에서 많이 이용되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알켄의 산화라는 것은 전체에서 탄소 G 결합의 수가 증가한다. 또는 그죠? CH 결합수가 감소하는 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이게 CZ가 증가, CH 결합수가 감소. 반대는 리덕션이 반대죠. 그죠? 리덕션은 환원은 CZ 결합의 수가 감소하거나 CH 결합수가 증가하는 것은 리덕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메탄에서 CH 결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고 여기서는 CH 결합이 하나, 둘, 세 개, 그죠? 여기는 CH 결합이 줄어들고 CO, CZ 결합이 증가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산화, CO 결합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산화. 여기서도 다시 CO 결합이 하나 더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까지. 즉, 메테인을 연소를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산화가 되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어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소를 태우는 반응, 우리가 연료로 사용해서 석유 정제되어 있는 하이드로카본, 알케인 유기화합물을 태우면은 연소를 시키면은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죠. 최종 가장 안정한 이산화탄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러한 석유 화학 제품에서 파생되어 있는 하이드로카본인 알케인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태양전지나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알켄을 태우면은 이것이 지금 반드시 산소상에서 메탄을 하면은 무엇이 됩니까? 지금 CO2가 생성되는 거죠. 그죠? CO2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아이소옥테인을 반응을 하면은 얘네들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요. 그죠? 여기서 이 말은 탄소가 여기서 지금 탄소 몇 개짜리? 탄소가 총 8개짜리로 있는 것을 산화를 시키면은 반드시 CH 결합이 끊어지고 CO 결합이 생성되어서 8개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여기에서 태워서 나오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죠? 자,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태워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면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뭘로 보통 하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이 어떠한 축을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회전을 시켜서 무엇을 발생시키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죠. 그죠? 거의 다 모든 것이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자석과 코일을 해서 회전을 시키면서 그죠? 자석에다가 자기장을 대어서 전기가 발생하게끔, 그죠? 자석을 회전을 시켜서 자기장을 만들고 여기서 전기가 발생하게끔 하죠. 그죠? 여기에 이런 회전을 시키는 에너지가 어디서 태워서 나오는 것이 화력발전.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게, 이 열로, 그냥 바로 얘를 회전을 시키지 못하니까 이 열로 물을 데워서 전기압을 해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수력발전도 똑같습니다. 이 나왔던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꾸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원자력 에너지도 원자력에 있는 원자의 붕괴에 의해서, 그죠? 방사선 원자의 붕괴에 의해서 생성되는 열 에너지로 물에 데워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것을 회전을 시켜서 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알케인에서 지질청에는 립피드는 지질청에는 바이오몰레큘에서 유기용매에서는 녹고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이런 지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이 있는데요.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non-polar한 CH와 CC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극히 작은 폴라는 펑셔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CH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죠. 그죠? 여기에 극히 드문 OH가 있고 여기서도 탄소가 30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 탄소 여기에는 15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와 같은 거에 아주 극히 하나의 정도의 펑셔널 그룹 에스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리피드의 일반적인 그룹입니다. 따라서 이 하이드로카본으로 이게 알켄으로 있는 non-polar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들이 얘네들이 각각의 반데어발스 포스로 인해서 얘네들이 겹격이 쌓여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지층입니다. 세포 막층이죠, 그죠? 셀 멤브레인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끝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라한 그룹으로 해서 하이드로필릭한 거고 안쪽에서는 하이드로포빅한 그죠? 소수성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케인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케인은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포화탄화수소죠. 그죠? 포화탄화수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알케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 것이 알케인의 명명법,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실험을 직접 하다 보면은 피지컬 프로퍼티, 물리적 성질에 아마 좀 더 감을 익힐 건데요. 요거보다는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면서도 이해가 필요한 것이 컨포메이션입니다. 특히 사이클로헥센의 체어 형태를 그려서 반드시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체어 형태에서 액시얼과 이쿼토리얼의 수소나 치환기 위치를 그릴 수 있는 이것은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이클로알켄에서 무슨 치환기를 1치환기를 가지고 있던 뭐 2치환기를 가지고 있던 이것이 사이클로헥센에서 2치환기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시스 트랜스고요. 그죠? 컨포메이션의 변화에서 액시얼, 이쿼토리얼은 형태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사이클로헥센에서 1, 2 치환 1, 3 치환, 그죠? 다음 1, 4 치환 돼 있는 화합물이 이것도 시스가 있고 트랜스가 있죠, 그죠? 둘 다 모두 다 시스 트랜스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 치환, 1, 3 치환, 1, 4 치환에서 시스 트랜스가 있을 때에 각각의 안정한 컨포메이션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보다 더 안정하냐, 그리고 그 형태가 뭐 어떨 경우에는 치환기에 따라서는 둘 다 동일한 안정성을 50대 50으로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쪽이 보다 더 안정한 컨포머가 생성되죠. 그죠? 이러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요 세 개의 1, 2, 1, 3, 1, 4의 이치환된 사이클로헥센에서 시스 트랜서 총 6개의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각각의 컨포머로 그리면은 총
12개를 그릴 수 있죠. 그죠? 이 12개의 컨포머를 반드시 그려보시고 어떤 경우에 보다 더 안정하냐, 동일하게 뭐 안정성이 같으냐, 이런 것들은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